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야인시대 리턴즈 한기수입니다. 예, 전문가 이동건입니다. 이제 뭐 한 주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시작을 한번 짚어보는 미니 강의 오늘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오늘 미니 강의의 내용, 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역시 한번 또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시황보다는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짧게 또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다음 주 시장 한번 또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강의의 이제 타이틀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변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오늘 미니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흐름보다는 종목군들의 구도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 먼저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의 한계점이 임박했다라는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대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2000선 상단에서 올라가는 것은 좀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이고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의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대형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조정의 기로점에 와 있습니다. 대형주가 위로 잠깐 가던 옆으로 기던 떨어지던 간에 이런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부분이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오늘 주말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864억 정도의 대규모의 순매수가 단행됐습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매수가 진행됐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상당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낼 수가 있겠고요. 또 종목군들에 있어서도 뭐 코스닥 종목군들이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바이오제약 중에 한올바이오파라든가 그리고 이제 OLED 관련 중에 동아알텍 같은 이런 종목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종목을 중심으로 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시장을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인데요. 미국의 다우지수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뭐 경기가 좋아도 걱정이고 경기가 안 좋아도 걱정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증시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경기가 좋게 되면은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단기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추세대 상단까지 지금 올라가 있었죠. 현재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이 올해 4번 정도가 당초 예상됐었죠. 그러나 올해 한 2번 정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FRB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미국 증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만한 호재도 없고 그렇다고 급락을 이끌 만한 악재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이 구간에서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좀 더 진행되거나 내지는 단기 급등에 따른 짧은 눌림목 후에 혼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유가 흐름 이 정도만 보게 되면 국내 증시의 방향을 알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요인은 미국 증시는 그런 방향성이 없는 그런 답보 상태의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드디어 4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WTI를 기준으로 그 40달러를 돌파하는 이런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국제 유가하고 원자재 가격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원자재 가격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안전자산인 이런 원재재라든가 유가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가가 급등했던 부분들은 이제 산유국들의 산유량 동결 조짐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게 되면은 이제 감산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유가가 지금 이제 40달러 선까지 갔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는 저는 그렇습니다. 추세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추세 상단까지 일단 올라가는 형태가 됐는데 오펙 산유국들의 원하는 적정 국제 유가는 약 50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가가 50달러까지 가지는 않죠. 세력들은
많이 빠졌을 때 먼저 들어가고 고점에서는 먼저 치고 나오는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을 보입니다. 결국에는 40달러 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50달러까지 가기를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50달러 선까지 가기 전에 새로 뜨는 물량을 털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저는 유가는 50달러 선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바닥은 쳤고요. 그래서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40에서 50달러 선까지 그렇게 쉽게 가기도 어려운 그런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역시 유가 수준도 대체로 뭐 40달러 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중국 증시는 지금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고요. 일대 박스권 상단을 살짝 돌파하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대체로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 회복 신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중국 증시만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국내 증시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제조업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단순하게 중국 증시가 뭐 중국의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은 아직은 경기 연착륙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중국 증시는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있긴 있습니다만 역시 큰 상승보다는 여전히 박스권 내지는 소폭 정도 반등에 그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 가지 변수,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그리고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의 흐름,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주변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 다음 주 국내 증시의 코스피 시장의 흐름, 역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미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처럼 대체로 방향성 없는 혼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하락 추세대의 상단, 지금 하락 추세대 상단까지 와 있습니다. 주가가 출렁출렁거리다가 쌍바닥을 치고 추세대 상단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처럼 국내 증시도 더 가느냐, 옆으로 기어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밀릴 가능성도 높지 않죠. 다만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잠깐 눌리는 그런 형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대체로 지금 현 구간에서 박스권의 기간 조정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는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공감대,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건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 이 구간에서 국내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뭐가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한두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강하게 호전되는 조짐이 나올 때 국내 증시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 상단 정도까지는 치고 가더라도 그 이상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가라든가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바닥을 쳤던 만큼 급격한 하락에 대한 공포감도 없으니까 그런 박스권 장세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 1950에서 2050선 사이에 박스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코스닥 시장을 주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코스닥 시장이 무려 500포인트, 550에서 500포인트를 중심으로 무려 14년 동안의 장기 박스권세가 나타났었죠. 그 장기 박스권 시세를 작년 2015년에 첫 장대 양봉을 세면서 월봉상 6개월 동안 양봉을 세면서 시세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눌림이 났는데 이 눌림이 무려 8개월 동안 눌림목 조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9개월 만에 장대 양봉이 출현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앞에 이 박스권 말고요. 이 앞에서도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시세가 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목 조정을 주고 9개월 동안의 눌림목을 주고 양봉이 나타났다는 부분들은 이달 안에 코스닥 지수 7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7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700선 위에서 잠깐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700선 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을 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코스피 지수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강한 하방 경직이 연출되는 상태, 시장의 안정권에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면은 시장의 자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가 못 가니까, 코스피가 못 가니까 대형주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어디로 갑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벼운 종목들,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죠. 바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빠지지 않고 안정권에서 하방 경직이 전개될 때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코스닥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예전에는 그동안 제가 뭐 코스닥 시장을 얘기하면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코스닥 시장이 월봉상 장대 양봉을 세웠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코스닥 시장으로의 반등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지켜봤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뭐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형주들의 경우는 말씀드렸죠. 중국의 경기 지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지금 구간부터는 기대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미 1850에서 저점 찍고 올라올 때는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만 지금처럼 195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또 20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다. 다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만약에 뭐 다음 주라도 갑자기 경제 지표가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대형주들이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대형주들은 현 구간부터는 짧은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전략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가능성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흐름은 다음 주 시장이라든가 다다음 주 시장, 적어도 한 달 전에 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다음 주라든가 다다음 주에 코스닥이 700선을 넘어가고 종목군들의 반등 흐름이 좀 더 강화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코스닥 좀 더 매수가 좀 더 강화될 때 코스닥 종목군들로의 본격적인 반등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그때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들을 크게 높여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역시 지수보다는 실적과 성장성이 큰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되고 트레이딩 관점 보시기 바라고요. 중소형주, 성장주, 코스닥과 그리고 실적 호전 중소형 성장주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길목 지키기, 매집 전략, 분할 매수 관점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을 좀 더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업종으로는 일단 뭐 업종으로 봐야 되는데 종목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제약 같은 종목들은 이제 제약주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갖자. 그 중에서 대형자처럼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 보시기 바라고요. 또 OLED 관련주도 오늘 일부 종목이 강했습니다만 ICD 같은 종목군들도 자 OLED 관련주에서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기 2단 반등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애블 CNC 같은 종목군들은 뭡니까? 바로 이제 그 화장품 관련입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진 머티리얼스 전기차 관련주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도 업황이 살아있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 제약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VR과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렇게 대표적인 업황 자체가 살아있고 성장 가치가 있는 이런 업종군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700선을 넘어가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화되고 종목군들의 반등 흐름이 강화된다고 했을 때 이런 업종주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여간다면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요. 아직은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목군들과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이동근 전문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이제 제가 이어서 방송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도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 거의 보는 시각이 비슷할 겁니다.
일단 이제 완급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구간에 저는 좀 진입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17,450에서 17,500 포인트 언저리는 과열권 고점권에 진입을 해 있다. 따라서 이제 단기 고점에 따른 어떤 그 미국 시장도 차익 실현 내지는 이런 쪽에서 어떤 해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미국 그 다우지수 흐름을 본다라면은요.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추세대 라인 상단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단까지 올라왔던 내용은 지난번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시각이 상당히 이제 주요했었죠. 총 17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서 9명이 2016년도 기준금리 인상에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인가. 9명이 1% 내다. 그 다음에 이제 1명이 0.65% 내다. 나머지 7명 중에 4명이 이제 그 1.35%, 3명이 1.25%, 요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통상적으로 한번 오를 때 0.25% 정도 이렇게 봤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17명 중에서 지금, 10명이, 1% 이하로 이렇게 봤으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0.5%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많이 올려봤자 올해 한 2번 정도밖에 못 올린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그 안도랠리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 미국 그 오펙이죠. 오펙 쪽에서 지금 4월 17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회원국들 15개 회원국들이 카타르 도하에서 이제 감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유가가 감산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40불선을 어저께 살짝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미국의 달러 약세, 여기에 따른 또 그 오펙의 감산 논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같이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 흐름에서 그 다음에 유가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40불선이 2015년도에 12월 4일이죠. 12월 첫째 주에 여기에 이제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우려감들, 요 내용들이 나오면서 40불선에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유가가 26불선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최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5주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구간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상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펙의 감산에 대한 논의들, 그 다음에 달러 약세에 대한 논의들,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난번 이제 그 12월 달에 급락 나왔던 갭을 메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라는 내용들로 해서 최근에 들어서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95 레벨 선을 깨면서 월봉상에서 보면 20개월 선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유로화가 되겠고요. 여기 파란 선은 이제 엔화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엔도 달러에는 환율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이제 강한 쪽인데 엔도 강세를 보였고 유로도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미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하고 유럽 시장은 약간 조정을 보인 이유가 이제 통화가치 강세 이런 내용들 때문에 수출 부담 때문에 이제 주가는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과도하게 빠진 달러 가치
요 분도 저는 이제 95 레벨선 언저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40불선 국제유가 갭을 메운 자리에, 그 다음에 이제 95 레벨선에서 다른 어떤 그 달러 인덱스의 반등,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수에서 좀 접목을 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딱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쉬었다가 골디락스 국면을 보여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정을 보이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쪽에 흐름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 슈팅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다음 주 초나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완급 조절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연준위원들이 점도표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2번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미국의 GDP 성장률도 2.4%에서 2.2%로 하향 조치를 했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지연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좀 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치고 가는 것보다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16,800 정도에서 저점이 잡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17,930에서 15,500포인트의 다우 박스권을 이렇게 봤는데, 17,930 정도까지도 조정 이후에 가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기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대해서 환율이 1245원대, 1250원대까지 갔다가 정말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런 국면들이 나왔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환율도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좀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선 언저리에 오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들은 작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신권 쪽에서 해서 정확하게 2월 14, 18일 정도까지 계속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18일부터 저점 찍고 올라오는 시점에서부터 기관들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보다 정권 쪽에서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까지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아직까지 하락세로 전환되거나 이런 조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완급이다, 숨고르기 정도다, 이렇게 보는데, 2010에서 1980선 정도, 이 라인에서 일단 다음 주 초가 되겠죠.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정폭이 작다면은 이후에 저는 추가 상승 구간이 나온다. 추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환율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지금 월봉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날 걸로 봐집니다만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이게. 많이 빠진 건데,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은, 지금 1162원선에 마무리됐는데, 많이 빠져봤자 저는 1150원 정도로 봅니다. 1150원 선에서,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은 1200원대 언저리, 요런 어떤 박스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하단에는 이제 기관의 선물 동향이 되겠는데, 선물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조금 매수를 합니다. 현물 쪽에서는 워낙 차익이 났으니까 매도를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조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정권 쪽은 차익거래를 주로 하니까 좀 적게 두시고, 투신권 쪽에서 매도 강화가 더 나오는지 이것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000억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라면은 조정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지수는 아까 제가 이제 요쪽에 있는 거는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약간 추세를 약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1979포인트, 그 다음에 이번 주 추세대 상단이 1971포인트,
정확하게 그런 자리인데 그 라인에서 지금 저점을 찍어주고 뭐 이번 주까지 일단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완급 조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1980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슈팅 나와도 2010을 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을 받고 나면은 약 2050 정도까지 보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월봉 차트를 보면 3월달에 이제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첫 양봉이 나왔고 설령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폭이 미약하면은 지난번 경우에서 봤다시피 월봉에서 양봉 나오고 난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아무리 못 올라도 한 2개월 정도 또 추세가 좀 강하다 싶으면 한 5개월 정도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뭐 조정폭이 약하다면은 2050 정도까지는 보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업종 전략은 일단 차익 실현 그리고 저점 매수가 아마 다음 주는 혼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차익 실현을 병행해야 될 섹터는 소재 산업재, 철강 화학 정유, 기계 조선 건설 예, 이런 쪽은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 공략을 해야 될 쪽은 내수 섹터, 이제 음식, 화장품, 제약, 서비스 업종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공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오전 업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분기 여러분들이 실적 오전 업종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소재 산업재는 유동성 때문에 그냥 막 올라갔다라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차분히 이제 옥석을 가리면서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좋다. 뭐 종목은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만 요런 섹터들 파트론 현대백화점 호텔 신라 뭐 요런 것들 1분기 실적이 조금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저점 쪽은 음식 화장품 제약 서비스 요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니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네, 자 오늘 미니 강의 내용들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 뭐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들은 2부 야인들의 야한 진단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